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미국 주식 A 주식을 이제 연평균 수익률 CAGR 15%로 30년 운영할 때 매년 소득공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팔고 재매수하고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일괄 매도 전량을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요런 전략하고 그냥 나는 팔기 귀찮아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도 귀찮고 그냥 쭉 들고 갈래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30년 후에 한꺼번에 역시 전략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날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친구 중에 미국 주식하는 친구 중에 그 자기는 그냥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귀찮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팔고 재매수하지 않고 그냥 쭉 들고 가겠대요. 그래 그 친구한테 1시간이 넘게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그 소득공제는 250만원 세금 안 내니까 250만원까지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해라 라고 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이제 이 양도소득세 금액 차이를 이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양도소득세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매년 25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안 걷는 이런 정책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주의할 게 역시 백테스트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15%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계산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백테스트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남이 해준 백테스트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나 어떤 개별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실 때 백테스트를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엑셀로 한번 더 해보시면 좋고 자 그럼 이 백테스트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자,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한 부분매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게 팔리느냐? 그 선입 선출 방식이거든요. 물론 미국 현지 거주자들은 이 방식을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팔 것인가? 오늘 산 걸 팔 것이냐? 엊그제 산 걸 팔 것이냐? 그걸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권사는 선입 선출 방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의 좀 단순화를 위해서 그냥 직전 매입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엑셀 시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량의 소수점 단위는 그냥 반올림했습니다. 이 선입 선출 방식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애플 주식을 1월 2일에 100달러에 10개 매수, 2월 1일에 110달러에 10개 매수, 3월 1일에 120달러에 10개 매수해서 총 30개 보유 중 4월 1일에 10개를 매도하면 어떤 게 매도가 되냐 하면 선입선출이니까 맨 먼저 산 거 1월 2일에 100달러 10개 매수 이게 먼저 팔립니다. 먼저 매도가 돼요. 선입선출 방식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은 최초 5만 달러로 A 주식이 100달러 할 때 매수하여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5%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바쁘신 분은 그냥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소득 공제받은 금액으로 재매수하면 매입 평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30년 후에 한꺼번에 매도 시 최초 자산 금액이 증가하여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득 공제 금액만큼 수익 실현하여 재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엑셀 시트를 한번 볼까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결론 시트부터 볼게요. 결론 시트. 자, 5만 달러지만 이제 이 수수료를 제해야 되니까 49,949달러 투자해가지고 30년 CAGR 15%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최종 자산은 30년 후에 소득 공제하고 재매수하면 329만 달러가 되고 그냥 바이 앤 홀드로 쭉 들고 가면 330만 달러가 되네요. 이 뭐 차익은 13,000달러 정도 되네요. 13,000 최종 자산은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최초 자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최초 자산이 30년 동안 바이 앤 홀드는 최초 자산이 49,850달러네요. 49,850달러. 하지만 매년 250만원치 그러니까 2,500달러죠. 환율 1,000원으로 잡으면 매년 250만원치 소득 공제만큼 수익 실현하고 그만큼 또 재매수하고 이렇게 했으면 최초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되죠. 그죠? 요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되니까 양도소득세는 93,000달러고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양도소득세가 72만 5천 달러예요. 이 차익은 62만 2천 달러, 환율 1,000원으로 잡아도 6억 2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양도소득세를 바이 앤 홀드로 한 사람이 6억 2천만 원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제외 최종 자산은 현격히 차이가 나죠, 그죠? 역시 6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년차부터 30년차입니다. 처음에 이 A 주식 가격이 100달러였어요. 그리고 매년 이제 15% 수익률을 올리니까 A 주식의 가격이 요렇게 증가해가지고 30년 후에는 5,757달러가 됐네요. 그리고 매수 수량은 이제 5만 달러 처음에 투입했는데 수수료 빼니까 최초 자산은 49,949달러입니다. 그리고 매수 수량은 재매수해도 매수 수량, 최종 매수 수량은 별 차이가 없죠. 그죠? 2개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2개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평가 금액은 이제 15% 수익률을 올렸으니까 요 금액이 됐습니다. 요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현 손익, 실현 수익 2,500달러, 250만 원이죠. 그죠? 250만 원치 수익 실현을 하려면 매도 금액 19,000달러치를 팔아야 돼요. 167개를 팔아야 됩니다. 167개 팔고 바로 사면 되죠. 그죠? 재매수했으니까 재매수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최종 보유 수량은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변동이 없죠. 그죠? 자, 최종 매수 수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역시 15% 수익률을 올리고 다음에는 145개를 팔았습니다. 실현 수익 2,500달러 거두기 위해서. 이제 요 145개 판 거는 이제 원래 이 선입 선출 방식이니까 100달러에 주고 산 주식이 팔려야 되는데 그냥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115달러, 그러니까 직전 매입한 가격의 주식이 팔리는 걸로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운용했을 때 최종 자산이 이렇게 됩니다. 최종 자산이 이렇게 됩니다. 3,290만 달러가 되네요. 3,290만 달러. 3,290만 달러가 되고 수수료 합계는 1,149달러가 됐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93,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원금은 그러니까 평균 단가로 계산해 가지고 매입 원금이 286만 3천 달러가 됐네요. 329만 달러고 양도소득세 제한이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런데 이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볼까요?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자, 그냥 한 번 사고 30년 동안 쭉 묵혀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 자산은 약 14,000달러 정도 더 늘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이만큼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최종 자산 빼기 최초 자산이죠. 그죠? 최종 자산 빼기 최초 자산. 그리고 소득 공제 금액 2,500달러 곱하기 22% 하면 양도소득세가 71만 5천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2,500달러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묵혀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팔면 이렇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비교 시트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매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재매수하게 되면 이 최초 자산의 평균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어든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250만원 소득 공제받은 만큼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하는 이 전략의 중요성을 알겠죠. 자, 그 친구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질문 남기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